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교 견성론 강독 시간입니다. 불교 견성론에 관한 책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군데군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견성론의 현상학적 해명이라는 것이 부제이고요. 마음과 시간이 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문으로는 Mind and Time, a phenomenological elucidation of the theory of seeing into one's self-nature. one's self-nature, 이 자신의 자기 성품에 대한 봄의 이론에 관한 현상학적 해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seeing into one's self-nature, 견성이죠. 견성, 자기 성품을 본다.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책을 읽으면서 그 방법론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에서요, 제1부는 유식불교와 현상학인데요. 제1장이 현장의 심사분설의 명상론적 의의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아마도 1장의 1절까지 시간상 거기까지 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텍스트가 나왔습니다. 현장의 심사분설의 명상론적 의의. 유식학자로서 명성을 떨친 사람이 중국의 현장인데요. 현장이 마음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이런 설명을 했는데요. 이런 설명이 명상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식불교의 대표적 저술은 현장의 성유식론이다. 이곳에서는 마음이 네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심사분설이 소개되고 있다. 필자는 심사분설을 살펴보면서 그것의 수행론적인 또는 명상론적인 의의를 밝혀볼 것이다. 주지하듯이 유식학은 크게 팔식설과 심사분설로 대별된다. 팔식설은 심식이 또는 마음의 인식작용이 8가지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말고도 눈, 귀, 코, 혀, 몸과 같은 감각기관이 5가지 있고, 그래서 의식과 합치면 6가지고, 그 다음에 에고의식,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에고의식이 있는데 그게 제7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심층의식이나 저장의식, 무의식이라고도 설명되는 아레야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8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레야식부터 제7식은 말라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6식인 의식, 그리고 5개의 감각기관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모두 8식이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8식들 사이에 상호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반면에 이 심사분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요. 마음에 네 부분이 있고 그 한 부분은 대상이다. 대상도 마음이 파악한 거니까 마음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대상을 보는 주관이 있는데 주관도 마음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주관을 증명하면서 바라보는 마음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자증분, 자기증명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이 증자증분을 다시 증명하는 부분이 있다. 그걸 거듭 증자를 써서 증자증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심사분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이 심사분설이 수행론과 명상론에 대해 갖는 의의를 또는 의미를 밝혀본다는 것입니다. 1자는 유직하기 명상을 위한 인식론이며 특히 심사분설은 사마타 명상이나 비파사나 명상에서의 마음의 내적 구조를 설명해주는 이론이라고 본다. 사마타 명상, 삼매 명상이라고도 하고요. 비파사나는 위파사나 명상이라고도 하는데요. 둘 사이의 관련성과 차이점에 관해서 논의가 분분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관점 아래서 필자는 2장에서 심사분설과 마음관찰의 관련성을 마음관찰, 이게 수행이지요. 이것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한다. 심사분설에 관한 주목할 만한 몇 편의 선도적인 국내 연구가 있지만 심사분설과 명상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찾아보기 어렵다. 네, 연구의 현황을 소개해 줬네요. 여기 신현숙 씨의 당국위와 신라 원칙의 상위설 연구 2편, 신라 유식가의 4분가설 이런 글이 있고요. 또 김영희 씨의 유식의 4분설에 관한 연구라는 글이 있고요. 또 황옥 씨의 유식 4분설의 고찰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3편,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게 더 있다면 한두 편이 더 있을 테고요. 그래서 5편 이내 정도로 심사분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필자가 주로 의지하게 될 텍스트는 성유직론이다. 유식을 완성시키는 논의이다 이런 말이에요. 필자의 이 텍스트 해석 방식은 텍스트의 내적 분석이라기보다는 텍스트의 비교 철학적 이해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 현상학과 유직학에 대한 비교 철학적 관점에서 심사분설을 이해할 것이다. 필자는 본론에서 먼저 유루 아레야식의 현상학에서 말하는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에 해당함을 밝힐 것이다. 이어서 후 2분, 심4분 중에서의 뒤쪽의 2분인 자정분과 증자정분의 무오류성을 밝히고 증명하는 마음 부분들이니까요. 이들이 증명한 내용은 오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양과라는 개념이, 양과라는 측량의 결과 이런 말인데요. 인식과정을 측량과정에 비유하면 측량의 결과는 인식의 결과가 되고요.
때 이 양과라는 개념이 단지 인식의 결과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인식 결과의 저장작용 및 저장장수의 의미도 함께 갖는다고 밝힐 것이다. 그 다음에는 증자증분이 기억적 반성, 분별적 반성과 구분되는 관조적 반성, 무분별적 반성에 해당하며 관조적 반성은 반성적 지각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참선할 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기억적으로 마음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분별하지 않은 채 단지 관조하는 것이 된다. 반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reflection이니까요. 리트로프렉트, 뒤쪽으로 구부리다. 시선의 방향이 통상 앞으로 향하지만 시선의 방향을 뒤쪽으로 구부려서 나 자신을, 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반성인데요. 내 마음을 반성하면서 마음을 분별하며 반성할 수도 있고 분별하지 않고 반성할 수도 있는데 분별적 반성은 대개 기억적, 기억행위로서 기억적 반성에 해당하지만 무분별적 반성은 단순히 관조하는 것, 비추어 관찰하는 것이므로 관조적 반성에 해당한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관건은 이것이죠. 참선한다는 것, 명상한다는 것, 수행한다는 것은 결국 관조적 반성을, 무분별적 반성을 수행하는 것인데 이런 반성의 구조가 인식론적 구조가 또는 심적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관조적 반성은 반성적 지각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점을 논할 것이다. 비추어 관찰하여 반성한다는 것은 되돌아보면서 지각하는 것뿐이다. 그 지각은 해석적 지각이 있고 수용적 지각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수용적 지각, 반성되는 마음을 수용하는 식으로의 지각, 그것이 관조적 반성이다. 무분별적 반성이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했죠. 불교의 용어를 불교의 언어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고 불교 용어를 서양 철학적 언어로 이해하는 방식도 있는데요. 이 후자의 방식은 한국에서 널리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수 학자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는 불교의 언어를 불교의 언어로, 즉 후대 스님의 언어를 선대 스님의 언어로 또는 선대 스님의 언어를 후대 스님의 언어로 해석하는 그런 방식의 연구법이 널리 퍼져 있죠. 그 다음에는 심사분의 포섭관계와 삼성의 전원관계가 갖는 명상론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심사분을 용어를 말해드린다면 대상을 상분이라고 그래요. 주관을 견분이라고 그래요. 견분을 증명하는 신분을 자증분이라고 그러고 자증분을 증명하는 신분을 증자증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포섭하느냐 이거예요.
상분, 겸분, 자정분, 증자정분 이 네 가지가 누가 누구를 자기 안에 포섭하는가 하는 그 관계를 살피고 또 삼성의 전환각에 갖는 명상론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삼성, 여러 가지 성품을 삼성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질성 이것을 삼성이라고도 하지요. 한밤중에 뱀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뱀이 아니라 노끈이었답니다. 그래서 뱀이 아니라 노끈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도 있는데 노끈 자체는 삼이라는 식물로 만들어진답니다. 그럼 노끈은 자기 본질적, 자기 동일적 성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삼에 의존하여 성립한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노끈에, 노끈은 삼에 의존해 있는 것이죠. 삼성에서 뱀이 노끈으로, 노끈이 삼으로 전환될 수가 있겠네요. 이런 전환관계가 갖는 명상론적 의미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어서 유식론이 갖고 있는 명상론적 의의를 마음관찰, 마음관조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조와 해탈의 관계를 아래야식과 연관시켜 제8식이라고 불리는 심층의식, 저장의식 또는 무의식과 연관시켜 살펴볼 것이다. 글이 진행되는 순서를 소개한 것이네요. 네, 오늘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식과 선반성적, 수동적 의식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